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 2부에 이어서 3, 4부에도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습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고유정 사건 제 1차 공판 얘기를 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강에서 몸통이 발견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피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만 어제 구속이 됐어요. 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전. 그러니까 구로구에 있는 모텔에서 일하던 모텔 종업원이 모텔 종업원이 거기에 투숙해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갖고 물론 그건 본인의 주장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살해를 한 후에 한 나흘 정도 방치한 후에 훼손을 하고 한강 쪽에다가 그 나머지 그 시신들을 훼손해서 유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은 토르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네. PORSO. 이게 보통 우리가 대생할 때 그렇죠. 팔다리가 없는 그런 그 석고상 그걸 토르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화된 명사로서 토르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투숙객이었고 피의자는 모텔 직원 처음 만난 사이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모텔이니까. 범행 이유가 일단 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숙박비 4만 원을 안 줬고 처음부터 반말해서 기분 나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훼손하고 이럴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사실 자주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뭐 일면식도 없는데 돈 1,000원 가지고 시비 붙은 다음에 잔인하게 흉기를 살해하거나 방화하거나 뭐 성적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 속에 내재해 있던 분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트리거라고 하는 방아쇠 효과 때문에 폭발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지휘범죄 네, 그 특별한 형태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하층 계급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피해자건 가해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위 범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적됐던 울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과거 다른 손님한테 또 당했던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가는 2년 동안 거기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구로구 쪽, 구로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하층 계급이 주로 이제 달방이라든가 월방 같은 경우 아니면 장기방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저렴한 곳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변태적인 성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모텔 종업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라고 보여지면은 작은 이유 말하자면 뭐 반말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일 때는 급작스럽게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폭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발적인 거는 막 싸워서 화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저지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행의 어떤 과정들인데 말다툼 이후에 한 대여섯 시간 기다렸고 이 사람이 자는 틈을 노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것도 우발적인 걸로 포함이 됩니까? 그걸 저희들은 지연된 분노라고 합니다. 지연된 분노. 그러니까 퀸칭이라는 표현을 쓰죠. 퀸칭이라는 것은 이만큼 에너지 상태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생각을 합니다. 슬슬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거 그리고면서 이 일종의 망상을 꿈꾸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고 내가 저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저렇게 죽여야 되겠다. 분노를 표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통 같은 경우 그 퀸칭 상태가 화를 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슬슬 풀어지면서 계획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 잠재된 계획성. 그래서 그걸 지연된 분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휘범죄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 그 사람은 항상 어떤 계기가 나오게 되면 폭발할 준비가 돼 있었던 뺑뺑하게 퍼져 있었던 풍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사실은 그래서 지휘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휘범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층 계급인 거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누구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던 네. 건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범죄가 분석이 돼야 되지만은 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분석이 돼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숙박비 뭐 4만 원 안 줬다. 뭐 돈 1,000원, 반말했다. 100원 가지고도 사람 죽입니다. 사람이 싸우다 보면 또 예.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사건 뉴스 보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더 많이 요즘 와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게 고의정 등등 여러 가지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건 사회적 보십니까? 암시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오원춘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안산 시아오의 뭐 토막살인가 사건인가 그걸 쭉 추적하면 그 이제 계속 추적하면 그 사건 이후에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잔인하게 훼손된 사건들. 네. 근데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매체로부터 암시받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한참 그게 또 띄엄띄엄 했다가 그런 사건이 잘 발생을 안 했다가 또 어떤 특별한 형태로 터지게 되면 또 뒤에 몇 사건이 붙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 베르테르 효과처럼 비슷한 형태의 그러네요. 사회적 암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좀 일정 정도의 패턴이 있군요. 네, 흐름이 패턴이. 있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 표출하는데 방법을 모르는데 네.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아주 시각적이나 촉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제시해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네. 범죄 상태. 이만큼 그걸 이제 전이 상태에 올라 있는 범죄자들은 바로 거기에 친화력을 갖습니다. 수단의 친화력을 갖는 거죠. 네. 이것도 좀 미스тер인데 살인을 한 이후에 4일 동안 그 시신을 모텔방에 방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기다렸다가 훼손을 했고 버린 거고. 그런데 모텔 뭐 다른 직원도 있었을 테고 뭐 환기를 시켰다고 하지만 냄새 났을 텐데 직원도 있었고 손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었나. 그 이유를 설명해야죠. 4일간 방치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케이스들은 덜어보는 건 모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신에 대한 모욕. 아 일부러 더 아직 화가 안 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는 시신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치했다라는 방치는 그냥 방치가 아니고 특별한 형태의 위치를 가진 방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도 분노 안 풀려갖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시신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뭐 전전긍긍하다가 시간이 간 것과 일부러 의도적으로 놔둔 거는 분명히 다른데 이 사람은 후자 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 방식의 시도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시도를 안 한 다음에 그대로 방치한 다음에 사흘 뒤에 지금 훼손을 하고 네. 바로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느냐 했더니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충격적인데 자수를 한다는 건 보통 반성을 하니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와서 하는 워딩은 더 달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보는 게 뭐냐면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죽였는가. 아, 오히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경찰에 자수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저는 해갖고 내가 왜 이랬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 제일 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고 네. 또 대표적인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사는 모텔은 어디입니까? 구로잖아요. 네네네. 굳이 거기까지 와서. 그런 뭐냐면 이것은 내가 왜 죽였는가에 대한 거를 오히려 나 할 말 있어 약간 그렇죠. 이런 태도인가요? 일종의. 그 일각에서는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렇게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 요즘은 이런 사건 나면 바로 그냥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처럼 사람들 머리를 아른아른 거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사이코패스의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저는 사이코패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없다. 일단은 네. 오늘 오전 중인가 이제 서울 경기 북부청
네. 지금 이제 어딘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겠지만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네.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노범죄자, 그러니까 지휘범죄자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 특징들은 안 나타나는 아직은. 것 같으니까 예. 네. 모릅니다. 아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일종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은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유의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네. 반사회성이라든가 폭발적 분노의 성향은 있지만 그게 네. 그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신드롬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판단할 거는 사실은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네. 아까 경찰서 자수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경찰서, 대표적인 경찰서에 갔다. 거기가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네. 맞습니까? 거기가 원래 지난 17일 처음 자수할 때 찾아간 곳이 종로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이었는데 경찰청에서 종로서로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좀 뭐 말이 안 되죠.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수하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딴만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1분 1초가 지금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경찰 서울청에서도 감찰에 들어갔는데 네. 약간의 변명을 드리자면은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문하고 동문이 있는데 네. 동문 쪽에는 문이 차단문이 있고 차단문 옆에 아마 거기를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정호 정도 아주 자정에 있기 때문에 근무자가 경사급 직원 하나랑 의경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간과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직 쓰던 사람이. 당직 쓰던 사람이 수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와서 네. 자초지종을 묻고 다시 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서 저기 가보세요라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력 형사 불러달라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종로서가 있으니까 거기 가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찾아온 시간이 새벽 1시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도 황당합니다. 황당한 게 네. 분명한 잘못입니다. 분명한 잘못이고 네. 어쨌든 경찰도 잘못은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확실하게. 만약에 그 부분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수사라는 상황은. 그러니까 모든 경찰관은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항상 숙지돼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또 오늘 오후 중으로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건 취소가 됐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여론의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것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려고 하면은 심의위원들을 공개를 하고 네. 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갖고 네. 왜 그렇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했는데 그럼 거기에 위촉된 사람들이 신상 자기가 좀 네,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나 안 하겠어라고 해버리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로 네.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이 의지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을 위촉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당연히 어떤 성향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회의를 가기 때문에 회의록을 안 남기는 거거든요. 회의록을 남기란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주 일률적인 형태의 일관된 그 기준을 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여론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기준이가 신상 공개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름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추상적이어서 문제인 거죠. 네. 뭐 잔혹하고 이거 범죄 증거가 확실하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고 토론을 통해 정해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거기에 따라 회의록 남겨서 언론에 공개해 갖고 왜 토론을 안 시킬까요? 토론을 안 좋아합니까? 경찰들이? 아이고 뭐라고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걸 또 질문을 했어요. 저는 난처하게. 네, 이번 건은 어떻게 보세요? 공개를 해야 됩니까? 과거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보통 한 뭐 여러 명을 살상한 경우가 공개 대상이고 또 이제 그 동기 자체가 진짜 반사회성인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좀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쪽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보시는군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